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수님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건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고등학교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오늘 더 좋았어요. 이제 어린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어린이집인데요. 네. 두 분은 어린이집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항상 건물 옆에 놀이터가 이렇게 있는 그쵸? 알록달록한 놀이터. 알록달록? 예, 그게 네.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한 지붕이나 창문 이런 게 있는 그런 건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건물 참 많고요. 색상도 참 다양하죠. 네. 맞아요. 밝은 색들 참 많고. 원색으로. 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동그란 구멍 창들이 많이 뚫려 있는 네. 좀 예쁜 건물들이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그 파주 출판도시의 어린이집은 네. 굉장히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하나는 하얀색 건물이고요. 창도 네모난 창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빵빵 뚫려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와, 하얀색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고정관념을 깨줄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맨 처음 모델을 들고 갔는데 굉장히 놀랬죠. 보통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들고 올 거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얀색이었던 큐브들의 그 집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출판도시에서는 굉장히 놀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하얀색이 주는 게 낫겠죠. 애들이 하얀색 캔버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 박스들이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교실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교실 안에서 뭔가 그 애들이 수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하늘이 뻥 뚫려져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보는 박스인 거죠.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apart. And when at last I found you, your songs will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read for anyone else to hear. 전부 네모라서 아이들이 좀 너무 각진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의 액자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구름이 지나가는 것들,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들, 움직이는 액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채광이 좋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고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각각의 어떤 교실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창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방식이 다 틀려요. 다양한 상상력의 풍경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자라나서 진짜 그 새로운 어떤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의미로서 어린이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Sing a song, just sing. Sing a song. 어린이집 외관이 그
그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이라고 하나요? 아, 네, 맞아요. 약간 그거하고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생긴 것 같아요. 독특해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뭐 약간 네모난 스펀지 같은 아, 생각도 네, 드는데. 네. 구멍 뚫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글짐이 참 잘 어울리는 게 뭐 이 공간이 애들이 노는 공간이 정글짐 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네. 또 스펀지라고 하면 또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공간. 흡수하는. 또 그런 맥락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프랙탈이 있는데 프랙탈 형태 중에 그 맹거 스펀지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재미나게 맹거 생긴 스펀지. 형태인데 네. 그게 그 스펀지가 사실은 프랙탈이기 때문에 무한히 이렇게 증식하고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런 이미지들도 뭐 어린이집에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볼수록 네.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디자인을 설득하는데 또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그렇죠. 이유에서인가요? 뭐 제일 힘든 건 역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은 일단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약간 강박증인데 네모난 건 다 위험하다라는 그런 모서리 때문에 그런 거. 아. 그러니까 그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들이 다칠까봐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린이집 하면은 뭔가 애들의 정서에 색깔이 많은 알록달록한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건축가가 깨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럴 수 근데 아마 있겠네요. 그 반대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나중엔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쁜 카페 같던데요. 예,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건축가도 그렇고 뭐 공통의 목표라는 게 이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색상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색깔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마치 하얀색 도화지에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얀색 공간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붉은 노을이 있는 어떤 오후에는 공간이 좀 붉은색으로 좀 변한다 그러고요. 또 파란색 하늘이 있을 경우 그냥 푸른 빛깔도 돌고 그 색감의 변화도 참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창의 경우에도 뭐 어린이들이 뭐를 봐라 이렇게 창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네. 크기도 다르고 뭐 위치도 달라서 어린이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만지는지에 따라서 자신만의 어떤 풍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또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푸른 하늘이 보일 수도 있고 네. 뭐 한강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거라 네. 어린이들이 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알록달록할 필요가 없는 것만큼 이 건물이야말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애들 눈높이라고 그러면 너무 창을 낮춰야 되느냐 네.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공간은 좀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좀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창도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바깥쪽에 또 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애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면서 애들 스스로 이게 왜 안 보이지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전체 공간을 하나로 있는 계단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맞아요. 밖에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거 원래 거기 있던 건가요? 예, 원래 계획할 때부터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네. 좀 이 건물을 둘러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바로 앞에 이제 그 천이 하나 있죠. 갈대 색강이 있는데 색강변에 있는 그 느티나무가 원래 이 동네의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느티나무를 보존해서 이제 어떤 이 공간의 어떤 정체성을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딱 창을 보면 직접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이 바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정서에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또 여기는 선생님들도 또 이 남쪽에 햇살 잘 들 때 앉아서 느티나무를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럼요. 그 원래 있던 거를 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또 그런 시공이 있었을지 생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 출판단지 어린이집은 자연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인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바로 옆에 보면은 그 풍력 발전하는 작은 풍차, 하얀 색 풍차가 서 있는데 네. 뭐 그것만 봐도 되게 이게 한국인가 싶은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어떤 경우는 전기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풍광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봤던 장면이
놀이터 바닥이 흙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요즘 다 이게 그러더라고요. 스폰지 같은 푹신푹신한 걸로 우레탄 되는데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그럼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거기에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저만 해도 이런 곳이 있으면 정말 보내고 싶을 것 같긴 저도요. 한데요. 네, 네. 아, 근데 그러시군요. 실제로 이 파주 출판 도시는 좀 딴 데랑 다르게 고립된 곳이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원 일하시는 분이 한 8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70%가 워킹맘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출판업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근처에는 정말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분들이 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2011년에 그 관련 법안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산업단지 내 만드는 게 이제 공동의 산업 그 어떤 공간 내에 만드는 게 가능해지면서 네. 이제 파주 출판단지도 그 하나의 수건 사업이었죠. 통해서 이제 작년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면적을 보더라도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1인당 최소 시설 면적이 뭐 4.29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전체 수용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어린 1인당 시설 면적은 뭐 거의 2배가 넘는 1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20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 99명이 정원이라는 네, 거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정말 있죠. 마음껏 뛰놀아도 친구들하고 부딪힐 일은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체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2배나 넓은 공간인데다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국적인 건물, 게다가 워킹맘들에게 또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저 같아도 얼른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 어린이집이 탁 트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잘 들여다 보면 아이들한테는 뭐 자기 집을 나와서 정말 네. 처음 접하는 공간인 그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들은 약간 이게 수용소 같은 느낌 들 때가 참 많아요. 애들이 자유롭게 노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통제받고 감시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은 뭐 앞으로 좀 어린 스스로 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어른이 뭐 색깔, 형태를 정해주는 것보다는 애들 스스로 모양이라든가 색깔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간이나 예산만 좀 확보가 된다면 이런 어린이집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좀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새삼 제가 다녔던 유치원도 기억을 되돌아가서 회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공간 산책, 오늘은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 파주 출판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